시크릿 어플을 들어가면 공지사항 나오고 이렇게 4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시크릿 스킨케어 얘기 나눴고요. 4가지 라인 중에 라이프 바이 시크릿 오늘 최대 활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베스트셀러 제품 봐야죠. 후기가 가장 많고 반응이 좋은 제품들 탑 7인데요. 넘버 원은 역시 리커버리 하이드로 FX 마그네슘입니다. 이게 이제 마그네슘제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하이드로 FX는 특허 물질이에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수소 분자를 발생시키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역할은요, 먹는 수소로 해서 지구상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하죠. 항산화제가 역할이 산화가 이제 가장 많이 되면 염증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 염증을 좋아지게 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리커버리가 지금 1위에 있고요. 두 번째는 유산균. 유산균은 정말 많이 다 드시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은 뭐 성분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시크릿 유산균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펫버닝이에요. 다이어트 지금 챌린지 중이시죠? 저는 펫버닝 하고 다이어트 하는 게 효과가 전후가 굉장히 다른 걸 느꼈거든요. 펫버닝이 보시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기초대사량을 400kcal를 높여줍니다. 주성분은 미역 추출물이고요. 100% 자연 성분인 잔티젠 성분이 우리의 기초대사량을 약 계단을 1시간 정도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결과. 허리둘레 감소하고 체지방 굉장히 감소했다는 실험 결과.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게 우리가 다이어트의 주 목적인 거 아시죠? 우리가 20대 때 똑같이 먹고 사실은 지금 저는 40대인데요. 지금이 더 건강하게 먹거든요. 제가 20대 때는 술도 많이 먹고 많이 인스턴트도 먹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20대 때 살이 먹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안 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만 화장실 잘 가도 거의 2, 3kg 왔다 갔다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건강을 훨씬 더 생각하지만 많이 살이 찝니다. 뭐 탄수화물도 제한하고 하지만 20대 때보다 훨씬 더 몸이 살이 쉽게 잘 안 빠지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느끼죠. 그 이유가 기초대사량입니다. 차량에 비유하면요. 20대 때 차량은 20대에 우리를 비교하면 막 나온 그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30대 중후반에 들어서서 노후화된 차량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연비가 좀 안 좋아진 그래서 그 연비의 차이에 어떤 핵심에는 기초대사량이 있는데요. 그 기초대사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산화된 몸을 항산화시키면서 알칼리화로 회복시켜야 된다. 장을 디톡스해야 된다. 그 모든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거의 한 가지 목표는요. 기초대사량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잔티젠, 펫버닝이 있죠. 펫버닝을 장복하게 되면 4개월 이상 평균, 저는 첫 달부터 효과가 있었는데요. 사람마다 효과의 어떤 그런 기준점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4개월 이상 평균 복용을 했을 때 400kcal가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는 어떤 괄목할 만한 결과가 있고 굉장히 다이어트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때문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3위에 있는 것 같아요. 4위는 오메가3, 식물성이죠. 요즘에는 이제 바다 오염물질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식물성 오메가3 효과는 똑같고 어떤 안전하고 고퀄리티의 오메가3로 식물성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비타민, 건조 효모에서 추출한 자연 천연의 비타민 있죠. 그리고 홍삼,
발효가 아닌 건 홍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흡수율이 굉장히 높였고요. 드셔보셨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진합니다. 그리고 홍삼이 원래 쓰긴 쓴데요. 이걸 계속 먹다 보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9살, 올해 9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요. 이 홍삼 되게 좋아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뮤넥스, 저희 남편의 찐템인데요. 이뮤넥스는 면역력 증강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탑 7 정도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뉴트리션 제품은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이 제품, 건강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시크릿 영양제 전에는 영양제를 잘 먹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사실은 거의 이 부분에서 문외한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핵심 키워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키워드가 항산화와 디톡스. 항산화 디톡스는 너무나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접했던 단어죠. 저는 그냥 항산화 디톡스 되게 너무 많이 나온 단어라서 이게 중요도에 대해서는 되게 어떤 일상화되어 있는 어떤 단어들인데요. 이게 우리 건강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산화는요, 말 그대로 산화를 억제한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화는요, 녹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녹이 쓸면서 예를 들면 잘 씻는데도 약간 어르신들한테 냄새가 나는 거, 그리고 검버섯, 기미, 약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죠? 쥐젖,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산화의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항산화는요, 녹이 쓴다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디톡스는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해독 이런 얘기들은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뭐 해독 주스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모든 다이어트의 기본은 디톡스 해야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항산화와 디톡스는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요 우리는 건강할 수 있어요. 예뻐질 수 있고요. 다이어트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텝 1. 여기 제품들을 봤을 때 가장 기본이요. 알칼리화와 장 디톡스입니다. 이 두 가지 건강 키워드를요. 다 잡을 수 있는 제품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산화란 뭘까요? 산화는 녹쓰는 거, 산화물질 많이 배출하고 우리가 숨만 쉬어도 산화가 된다라고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 과연 왜 우리는 산화가 되고 어떤 요인으로 계속해서 산화물질이 생기는 걸까? 이것들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인데요. 혹시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유의 깊게 포인트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활성산소라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낮추는데 활성산소가 네. 활성산소라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나요? 활성산소와 항산화, 종종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라 불리는 활성산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항산화 물질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영상 오른쪽 밑에 빨간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종 모양 누르시면 앞으로 건강 관련 유익한 영상을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눌러주세요.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호흡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세포 속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며 달리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는 것과 같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생활의 찌꺼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과가 갈변하고 쇠가 녹슬는 것은 산소로 인한 산화작용인데요. 이처럼 우리 몸도 활성산소로 인해 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는 세포의 산화작용을 일으켜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DNA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데 활성산소에 손상된 세포는 돌연변이 세포로 자라나고 결국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는 정도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세포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활성산소는 생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세포와 혈액 속의 지방이 활성산소의 작용으로 산화되어 과산화 지질이 되며 이는 노화의 주범이 됩니다. 개봉한 지 오래된 기름이 산패되어 냄새가 나는 것도 산소로 인해 지방이 산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1991년 존스 홉킨스 대학 의학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앓게 하는 질병은 36,000가지인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이다 라고 발표했을 만큼 활성산소는 우리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존재이며 대표적으로 암, 동맥경화,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 중 약 90% 정도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활성산소 생성은 피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인체 내에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 산화시키기 전에 이를 막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활성산소는 더욱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 항산화 능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노후 차량일수록 연비가 나빠지며 배기가스 배출도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지요. 하지만 활성산소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활성산소가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해 산화를 일으키는 특성은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결합하여 힘을 못쓰게 하여 인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환경적으로 적정량 이상의 과도한 활성산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활성산소가 주는 이점보다도 이로 인한 노화와 질병의 위험이 더욱 크기에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활성산소가 사실은 우리가 숨만 쉬어도 생기는 산소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연비가 좋았던 20대 때는 이 활성산소를 제때제때 처리할 수 있는 항산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 처리도가 좀 떨어지는 데다가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식습관이나 환경적으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활성산소가 굉장히 과다하게 우리한테 유입되고 있고 그것들을 처리하는데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활성산소를 잘만 항산화 이 산화되는 거를 잘 막아줄 수 있다면 거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죠. 활성산소가요, 처음에는 이 산소 찌꺼기가 세포를 손상을 시키죠. 과도한 산소 찌꺼기가. 그러면서 세포에 염증을 발생시키고요. 그 염증이 우리의 통증으로 유발이 돼요. 그래서 통증은요, 우리 세포가 사실은 손상되고 있고 여기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나 여기 위험해요. 라는 어떤 SOS 신호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되게 현대인들이 많거든요. 특히 두통이나 어떤 이런 뭐 생리통 이런 것도 검사를 해보면 원인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도 세포의 손상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손상되고 있다라는 우리 몸의 어떤 SOS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과도한 산성 이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해요.
조금 바빠지면서 가공된 식품, 뭔가 이렇게 슬로우 푸드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인스턴트로 많이 먹을 기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술도 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산성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성 알칼리 음식들 이거 표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산성 음식, 알칼리 음식 이렇게 나눠져 있는 표인데요. 산성에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거의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음식들이 산성 음식에 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칼리 음식은 거의 채소 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소 많이 먹자, 과일 많이 먹자라고 병원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알칼리화를 회복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거의 대부분 모든 질병은요,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산성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채식주의자 아니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는 식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를 음식으로, 식습관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들에서 발췌한 어떤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혈액의 상태가 산성이 되면 우선 피곤하고 감기가 걸리기 쉬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통증들, 이런 통증들이 나타난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성 pH 농도가 우리 몸 안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죠. 알칼리성 환경에 달려있다. 전체 신진대사 과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은 알칼리성 몸에서 자랄 수 없다고까지 딱 잘라서 얘기하죠. 그래서 만성적인 질병의 완전한 치유는 혈액이 정상적인 상태인 알칼리성 pH로 회복되었을 때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알칼리화는 모든 이에게 매우 중요하고요. 알칼리화만 우리가 유지하도록 노력하면 암은 생길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극도로 산성화된 몸에서 암세포가 발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프 시크릿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알칼리 삼총사라고 이름 지어진 리커버리, A 부스터, 그린캡스입니다. 알칼리화가 이 라이프 시크릿에 굉장히 특화된 제품들인 것 같아요. 제가 4년 반 정도 이 앱을 활용하고 영양제는 한 3년 정도 먹었는데 알칼리화에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죠. 이 모 회사가 세븐포인트2라는 닥터 코엔 박사님이 연구하고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영양제 회사인데요. 이 세븐포인트2라는 뜻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안정희 사장님. 채팅창으로. 네. 알칼리 지수가 7.2도가 됐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여서 그거를 회사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알칼리화에 굉장히 특화된 어떤 그 알칼리화를 건강에 되게 어떤 유일한 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회사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알칼리화에 굉장히 최적화된 제품들인데요. 리커버리는 첫 번째 리커버리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하죠. 지구상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뭐죠? 가장 대중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뭐 코엔자임 Q10, 그리고 한때 뭐 블루베리, 뭐 귀리, 뭐 이게 되게 좋다는 음식들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이유 하나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음식입니다. 식재료에서 기반한 건데요. 리커버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먹는 분자 수소예요. 수소는요, 딱 들었을 때 어때요? 산소와 마찬가지로 기체입니다. 그래서 분자 크기가요,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식재료로 섭취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랑은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분자고요. 그 분자가 모든 어떤 항산화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소화가 됩니다. 입으로 우리가 먹으면 영양제든 뭐 음식이든 먹으면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고요. 그리고 장에서 흡수되는 게 어떤 정석이죠. 하지만 리커버리는 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똑같이 산소를 소화시킨다고 얘기하지 않죠. 마시고 산소는 어떻게 돼요? 혈액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그러면서 혈액을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산소의 역할을 합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죠. 수소도요, 이 하이드로 FX라는 특허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서 산소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경로로 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리커버리는요, 가장 먼저 하는 역할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요. 일단 온몸을 도는 어떤 그런 이 통로를요, 우리 그 영양을 흡수하고 이런 중요한 통로죠. 혈액을 통해서 수소가 돌아다니면서 혈액을 깨끗이 해요. 그 다음에 원활하게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이 수소가 만약에 내가 이 두통을 유발하는 어떤 뇌 쪽에 뭔가 세포가 손상됐다. 그럼 거기 가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내 몸에 손상된 세포들을 회복시키는,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먹는 수소 리커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덜 늙는 하루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덜 산화되는 하루. 예,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항산화제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분자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비타민 C가 70이다. 분자 크기가. 그러면 이 리커버리 수소는요, 1이에요. 그래서 다른 항산화제가 들어갈 수 없는 뇌혈관, 그 다음에 미세혈관, 그리고 어떤 미세한 신경세포 하나하나까지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서 세포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내가 그 보는 처음에 어떤 수소수라는 거를 되게 봤는데요. 이 책을 보면요. 밑에 빨간 글씨로 왜 1% 상류층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나는 1% 상류층에 들어가네. 약간 기분도 살짝 좋았던 그런 단어인데요. 1% 상류층은 수소수를 마신대요. 왜 그럴까? 수소수가 어디가 좋은가? 수소는요. 그 암에 어떤 관여하는 그 두 가지 독성이 아주 강한 산화 물질이 있어요. 그게 하이드록실 라티칼 그리고 퍼옥시나이트라이트라는 두 가지 활성산소인데요. 이 두 가지 활성산소를 없애는 유일한 게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이 수소를 발견한 계기가 있어요. 이 책 안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세계 곳곳의 기적의 물이라고 해서 일부 두 군데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프랑스의 루르드 성당 그리고 독일의 토메스 동굴입니다. 이 안에 샘물을 마시면 이거는 진짜 약간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에 몸을 목욕을 하고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 뭐 암, 당뇨, 뭐 고혈압 이런 병이 고쳐지는 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고요. 사례 중에 뭐 전신마비 어린이가 치료된 사건도 있었대요. 그거는 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약간 그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기적의 물로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어떤 샘물인데요. 학자들은 당연히 연구를 했겠죠. 이 수소라는 것을 밝혀낸 거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엔 미네랄이 원인이라고 했대요. 미네랄이 고농축된 물이라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수소라는 걸 처음 발견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게 수소의 어떤 주요 역할 때문에 그렇게 치유 효과가 있다라는 걸 밝혀진 지는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근데 일상적인 어떤 그런 기적의 물의 비밀이라고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 결론이 수소라고 네,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수소의 어떤 그런 명확한 대체 의학으로서 일본, 미국은요 이미 굉장히 유명하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생소해서 그 식약청의 수소라는 어떤 그런 허가 물질 자체가 없대요. 정보 자체가 없어서 하이드로 FX의 어떤 특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주요 역할을 하는 거는 먹는 수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그네슘이 첨가된 제품이 리커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알칼리화의 두 번째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A부스터인데요. A부스터는 마그네슘, 칼륨, 그러니까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미네랄들도 부원료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알칼리화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그 리커버리는요, 공격적으로 손상된 세포까지 회복시키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A 부스터는요, 리커버리를 약간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R하고 B를 같이 섭취했을 때 R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스터는 쉽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산소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산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운동선수들은 몸을 많이 쓰고 거의 숨을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격하게 쉬기 때문에 더 빨리 산화가 되죠. 그런 일상적인 어떤 산화되는 그런 물질들을요, 알칼리화로 그날그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요, 원래 알칼리화를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만약에 칼슘이 없다면, 우리 몸에 외부에서 칼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칼슘이 많은 부분은 뼈일 거예요. 뼈에서 자꾸 꺼내 쓴다고 해요. 혈액의 그 약 알칼리성을 7.2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 우리가 외부에서 칼슘이 들어오지 않으면 뼈에서 빼서 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극도로 산화가 된 어르신들이 넘어지기만 해도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뼈가 약해져서 그렇거든요. 뼈에 구멍이 되게 많이 나서. 그래서 이 칼슘은요, 알칼리화를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부원료, 해양시나 어떤 그런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숙면에도 도움을 주고, 산화된, 대표적인 산화 음식이 술이죠. 술을 마셔서 우리가 숙취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알칼리화로 빨리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굉장히 좋다고 애주가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닥터 코엔인데요. 제가 이제 알칼리 삼총사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알칼리 삼총사인데요. 이 중에서 부스터 부분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캡슐 너무 좋죠? 7.2 alkaline booster. Our alkaline booster has been nicknamed the Hall Pass. What that means is that if we are going to eat acidic foods, we cannot lie to ourselves thinking that it will not affect our bodies adversely. When we eat acidic foods, after pulling oxygen from our tissues, our body will start to pull precious minerals in order to buffer itself back to an alkaline state. Minerals like calcium from our bones, magnesium from our heart and other muscles as well, potassium and sodium, and many other essential minerals. Our 7.2 alkaline booster contains calcium, magnesium, potassium, and sodium in its carbonate and bicarbonate forms to help buffer your body right back to an alkaline state after eating an acidic meal. Our alkaline boosters also contain Himalayan crystal salt, once reserved only for royalty. Himalayan crystal salt contains all of the 84 minerals and elements found in the human body. Our alkaline boosters also help promote healthy sleep. Many people report having the best night's sleep of their life when consuming our alkaline boosters at bedtime. Our alkaline boosters also contain the herbs fennel and marshmallow root to promote healthy digestion. Yet another popular use of alkaline boosters is its amazing ability to buffer alcohol, prompting college students to nickname this product Hangover Helper. This benefit is remarkably demonstrated when looking at its effect in the Asian population with what's called Asian flush or Asian glow, which is this red, allergic, flushing-like reaction to alcohol consumption, affecting over 1 billion Asians worldwide. Turns out for most people that when they are taking our alkaline booster, I'm Dr. Howard. 네, 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셨는데요. 저는 되게 애주가거든요. 근데 늘 술자리에 부스터를 가지고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스터는 대표적으로 술을 마셨을 때 혈액이 산성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알칼리화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숙취 해소의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알칼리화의 경험을 가장 가깝게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제는요, 주변에 우리가 또 다른 타 회사의 칼슘과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99% 이상 천연이고요. 부원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이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알칼리화에 최적화된 칼슘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그린캡스인데요. 저는 이 라이프알 시크릿에서 그린캡스가 리커버리에 못지않은 독보적인 제품으로 많이 주변인들한테 제가 추천을 하고 자랑을 하는데요. 채소 아까 보셨지만 산성 음식, 알칼리 음식 중에 거의 대부분의 알칼리 음식에 채소가 속하죠. 그리고 모든 음식에 우리가 기본으로 채소를 많이 드세요라고 병원의 의사들도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채소고요. 제 주변에 어떤 같은 동네 아이들 엄마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 되게 심한 알러지 피부였대요. 그 습진이 되게 심했는데요.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서 한의원을 되게 오래 다녔었는데 한의사가 권유를 한 게 일단은 치료도 받지만 가장 먼저 식이요법을 한번 해보자 해서 채식을 하면 어떻냐. 그러니까 채식을 한다는 게 완전히 채식만 한다는 거죠. 고기를 먹지 않고. 그래서 3년을 채식만 했대요. 채식주의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베지테리언을 했죠. 근데 3년 정도 했더니 그런 부스럼증, 어떤 그런 피부병이 완전히 싹 나았다고 해요. 어떤 치료를 적극적으로 약을 많이 먹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채식을 3년을 했더니 완전히 몸이 디톡스된 느낌이고 몸이 정상화가 됐다는 어떤 그런 후기를 보고 아, 우리 몸에 이런 알칼리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는 모두 채식을 할 수 없어요.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전 되게 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채소를 좋아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채식을 좀 많이 채소의 비중을 높이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식습관에서.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되게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고 저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 직장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밥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나 먹기도 힘든 되게 바쁜 현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쁜데 채소를 다 씻고 어떤 조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번거롭고 몸 관리를 많이 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채소도 아침마다 갈아 드시고 뭐 ABC 주스나 해독 주스 많이 들어보셨죠? 몸에 좋은 거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하나하나 챙겨서 식재료를 씻어 놓고 아이들 또 키 성장에도 진짜 채소 중요하잖아요. 채소 좋은 거 아는데 그렇게 할 여유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요. 유기농으로 먹으려면. 근데 저는 그린캡스를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도 먹이고 온 가족이 가장 많이 먹는 게 그린캡스인데요. 채소를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 10가지 유기농 채소입니다. 보리 어린잎, 보리싹, 밀싹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밀싹을 키워서 실제로 갈아서 먹는 저는 모델분도 되게 많이 봤고 연예인분들도 그만큼 어린잎에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대요. 그래서 어린잎들이 한때 되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어린잎들이 3가지나 들어있어요. 귀리 어린잎, 밀싹, 밀 어린잎, 보리 어린잎 이렇게 3가지 있고요. 그다음 파슬리, 배추, 민들레, 당근, 브로콜리, 켈프, 시금치. 제가 이거 하나하나 나열해 드린 이유는요. 이거를 하나를 드실 때마다 내가 10가지 이 채소를 먹는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추출물이 아니라요. 분말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채소의 분말을 이 원재료를 해치지 않아야 되는 특히 채소 대체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채소 안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 안에 섬유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장의 세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섬유소도 해치지 않고 그리고 열과 뭐 압력에 굉장히 약한 비타민 미네랄의 어떤 그런 영양들을 최대한 채소 안에 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우리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조건을 가진 게 그린캡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이유가 그 채소 자체의 어떤 식재료를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캡슐 한 개에 가득한 항산화 영양소, 제가 그런 생각을 이게 당연한 그린캡스가 뭐 그 당연한 어떤 그런 내가 왜냐하면 가장 먼저 접한 채소 대체제가 그린캡스였기 때문에 저는 그린캡스의 어떤 그런 독보적인 귀중함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게 된 계기가 제가 한 인스타의 셀럽분이 광고하는 채소 대체제를 봤는데요. 되게 온 가족이 먹는 뭐 영상도 찍고 뭐 아이들도 먹이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에 당근, 뭐 단호박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거를 그냥 당근, 뭐 양배추 그 자체를 먹는 거다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분표를 봤어요. 저는 성분표를 그렇게 막 분석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자연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합성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음식으로 잘 먹으면 되지 약간 이런 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연적인 걸 추구를 했고 그리고 대신에 뭐 꼼꼼하게 어떤 성분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그런 깐깐한 소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깐깐한 소비자가 아니었지만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를 알 수 있었던 게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전문가 아니어도 뭐 그런 성분표를 잘 몰라도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좋은 성분표는요. 우리 식재료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온 음식 그 자체. 그러니까 라이프 시크릿은 홀푸드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홀푸드는 전체 푸드, 전체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그 자체를 우리가 섭취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성분표는요. 우리가 모르는 되게 어려운 영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알아먹기 쉬운 성분이다 그러면 아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되는구나 식재료와 가장 비슷한 방법이네 천연이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좀 모르는 성분들이 많아 그러면 아 이게 합성 첨가물이 좀 많이 들어갔네 가공이 좀 됐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쉽잖아요. 근데 아까 그 봤던 양배추를 먹는다 당근을 먹는다 그런 영양제를 내가 그 광고를 보지 않고 성분표는 그 영양제 그 제품의 민낯이거든요. 그 성분표를 봤을 때 양배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분말이어야지 돼요. 근데 추출액이라고 했죠. 여기는 섬유소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양배추 추출액이요. 65%에 불과해요. 65% 양배추를 먹는데 이게 양배추 그 자체예요. 라는 광고가 사실은 맞을까요? 나머지 35%는 뭐죠? 저는 모르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양배추를 먹으려고 했는데 추출액의 형태로 65% 그리고 아까 분말의 형태로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 알약 제형, 압력과 열을 가해진 압축의 형태의 제형으로 우리가 먹는다면 얼마나 채소를 우리가 실제로 먹는 것 같은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남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린캡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되게 달라졌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 그 보리 어린이 분말 사서 다이어트 목표나 아니면 뭐 건강을 목표로 했을 때 이것들을 말차처럼 이렇게 찬물에 타서 드시는 분 혹시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한 통 다 비우지 못하시죠?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냉동실에 있거나 몇 번 타먹다 말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예,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거 챙겨 먹는 거 자체도 번거로워요. 근데 그 분말을요, 캡슐 안에 넣는다는 게 과연 특이한 생각일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 만드는 이유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대요. 이 캡슐 안에 가루를 넣으려면 전 기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필요한데 이게 그 공임이 더 많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손에 들어오기까지 소비자가가요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줄은 알지만 사실은 주변에서 이런 캡슐 형태로 채소 대체제가 최상의 어떤 제형이라고 해도 이렇게 만든 회사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가격에
그린캡스가 싼 가격은 아니지만 저는 10가지 유기농 채소를 이런 식으로 내가 타 먹고 아이들과 요거트, 그린 요거트도 해 먹고 여러 가지 타 먹을 수도 있고 알약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채소가 사실은 정말 독보적인 어떤 방식이고 여기 그 앱에만 있을 수 있는 채소 대체제로 최상의 어떤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알칼리화 제품 이 3가지 중에 또 핵심적인 어떤 든든한 지원군 그린캡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죠. 푸드. 네, 푸드가 이 채소 자체가 이 캡슐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2번째 키워드 디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디톡스는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 디톡스, 디톡스 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이어트 어떤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디톡스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디톡스가 장을 비워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뇨작용을 시켜서 당을 뒤통수한다는 약간 그것들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장 디톡스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찌꺼기를 대변의 형태로 내보내는 것도 물론 디톡스지만요. 더 기본적인 디톡스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장내 유익균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요. 소장 바로 전까지, 위까지는요. 사실은 장에서 흡수하기 위한, 영양을 흡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장이 먹는다고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장이 어때요? 건강해야지 영양을 흡수를 잘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좋은 일 잘하는 일꾼들을 많이 키우는 게 장 디톡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 안에서 일을 잘하는 유익균들을 많이 키우는 게 진정한 장 디톡스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찌꺼기들을 내보내는 게 장 디톡스의 어떤 하나의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익균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장 디톡스를 할 때 장내 유익균을 많이 키운다. 우리가 장내 유익균을 장에 예를 들면 강아지를 키운다는 느낌으로 우리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장 안에 유익균 반려동물처럼 키운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장 안에 유익균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산균, 유익균을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유익균들이 많이 증식할 수 있게, 잘 키워질 수 있게, 배부르고 튼튼한 유익균들이 많아질 수 있게 그 먹이도 함께 유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장 디톡스에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그린캡스 그리고 채소 많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린캡스 안에 채소 그 원물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섬유소가 이 유익균들의 중요한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함께 채소 그리고 유산균 안에는 유산균 먹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을 우리가 고르는 기준에 있어서 유산균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어떤 기준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시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유산균과 가장 프리미엄 유산균을 성분표를 한번 봤어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성분표를 보면 돼요. 분석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제일 그 유산균계 뭐 명품이라고 샤넬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대중적이진 않죠. 되게 비싸게 비싼 가격으로 되게 프리미엄 제품으로 사서 드시는 브랜드인데요. 6가지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말이 어려운 어떤 3가지 합성 첨가물이죠. 첨가물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되게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성분이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산균 먹이는 없습니다. 이게 가격이 좀 내려서 원래 15만 원 정도 했는데요. 지금 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10만 원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우리가 누구죠? 시네라가 선전하는 광고하는 제품인데요. 2가지
유산균주가 있어요. 유산균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고요. 4가지에서 6가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여기는 들어있죠. 아무래도 가격이 좀 보급형이다 보니까 저렴하다 보니까 조금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합성 첨가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유산균 먹이는 없습니다. 저희 거 유산균 보시면 4가지 유산균주가 있어요. 제일 오른쪽 위쪽에 저 유산균 성분표거든요. 4가지 유산균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커리 식이섬유는 유산균 먹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커리 뿌리 추출물. 그리고 이소말트는 당뇨 환자들도 설탕 대신에 먹는 단맛을 내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없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우리가 모르는 성분표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먹이까지 있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이런 성분표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유산균의 합성 첨가물을 특히 강조를 하냐면 유산균은 어때요? 우리가 유익균을 키우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장 디톡스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유해균을 키울 수 있는 합성 첨가물이 저는 적어도 유산균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유산균에 합성 첨가물을 못 빼지?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최소한 유산균에는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익균을 키우기 위한 영양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성분을 비교를 하면 그래서 장 디톡스에 유산균과 그린캡스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는다. 그리고 유산균 먹이가 있는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합성 첨가물은 없는 게 좋다. 그리고 유산균주는 4가지에서 6가지가 가장 이상적인 배합이다. 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은 유산균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산균의 후기가 많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패키지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물 패키지 와우팩을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직 우트십으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물 패키지 제가 받았던 그 변경 전 그 구성인데요. 여기서 수량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린캡스 부스터가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올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영양제 올 패키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약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한 달을 올로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서 보약 면역력,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면역력을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환절기도 다가오고. 그래서 보약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영양제로도 손색이 없고, 내가 필요한 어떤 그런 그 니즈에 의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영양제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아이테인 성분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성분표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성분표 그냥 내가 아는 성분인지 모르는 성분인지만 한번 보세요. 아이테인, 그 다음에 이거는 구스베리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제가 비타민 C 피부 때문에 진짜 많이 먹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리고 이거는 잔티젠 100%. 아까 얘기했던 펫버닝 다이어트 제품이죠. 미역 추출물 끝이에요. 캡슐 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산균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뮤넥스라고 면역력 증강제예요. 아연은 흡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킬레이트 방법의 아연은요, EU에서 승인받은 흡수율이 굉장히 높여놓은 아연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부원료, 이것도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은은하게 한약 냄새가 나요. 캡슐 안에 똑같이 그린캡스처럼 원료를 그대로 보존해서 집어넣어 놓은 제형입니다. 이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제품들은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제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것 또한 그 인도의 아유르베다라고 우리 인도 한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인도 한방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거 아는 성분 있고 모르는 성분 있는데요. 차가버섯, 뭐 강황, 생강뿌리 이런 거 한방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재료를 사서 먹으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거 다려 먹기도 하고 되게 좋은 어떤 식재료인데요. 이것들을 다 가루 형태로 캡슐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한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아연이 면역력이 굉장히 좋고요. 저희 남편이 40대부터 전립선 약을 먹어요. 근데 남편 얘기로는 남자들 대부분이 40대 들어서면 우리 약간 자궁에 이상이 생기고 뭐 이게 4, 50대 여자분들은 여성암에 되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전립선에 이상을 많이 느낀대요. 노화가 되면서. 근데 그 전립선 약을 끊었어요. 이거 한 달 복용하고. 그래서 사실은 리커버리는 어떤 혈액순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느꼈던 저희 남편이 이 이뮤넥스까지 같이 먹고는 본인이 절대 영양제 챙겨 먹지 않는데 지금은 제일 먼저 챙겨 먹는 게 사실은 이뮤넥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연이 그리고 탈모에도 좋은 미네랄이죠. 그래서 굉장히 흡수율이 좋은 아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멀티비타민. 이 건조 효모에서 추출한 비타민은요, 천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제가 이제 부수적으로 찍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은 이 쉐이크인데요. 쉐이크를 보시면 쉐이크가 우리가 다이어트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영양제로 강조를 하죠. 유기농이고요.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표적인 요즘에 유행하는 산양류 쉐이크인데요. 일단은 산양류가 굉장히 광고가 조금 광고는 원래 유리한 부분을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성분표를 보면 되게 많은 우리가 모르는 성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식물성이라기보다는 유천단백, 우유단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두단백도 좀 일부 들어있네요. 대두는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값싼 유전자 조작 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두콩이 뭐가 이렇게 좋아? 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완두콩이 귀한 게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없는 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두콩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쉐이크는요, 시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퀄리티 높은 원료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단백질 쉐이크는 이런 어떤 성분의 성분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라이프바이 시크릿은요, 오가닉, 쉬운 성분표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냥 소비자들도요, 그냥 보면 식재료와 가장 비슷한 방법, 우리가 원래는 영양을 식재료에서 섭취를 해서 영양을 흡수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에서 다 충족을 못한다면 그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영양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과 가장 가까운 방법이라고 저는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거기다 오가닉, 유기농이고요. 자연 그대로의 영양이 라이프바이 시크릿의 어떤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라이프바이 시크릿을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짝꿍템을 한번 쭉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아침마다 우리가 먹는 유산균과 리커버리가 있죠. 리커버리는 가장 기본적인 항산화제, 그리고 장 디톡스의 기본이 되는 유산균. 가장 기본적인 영양제 뭘부터 먹으면 돼? 영양제 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추천할 수 있는 게 이 영순위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면역 증강, 만성 피로 관리 솔루션이라고 이름이 줬는데요. 피곤하신 분들 많잖아요. 활력 증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약을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홍삼, 알비, 그러니까 알비가 스태미나를 증진시키거든요. 왜냐하면 항산화, 가장 강력한 알칼리 짝꿍이기 때문에 알칼리화는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활성산소, 산소 찌꺼기를 청소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보약이라고 할 수 있는 발효홍삼, 거기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이뮤넥스까지 첨가하면 만성피로 관리 솔루션의 핵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여기도 또 알칼리 삼총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RBG 같이 들어가면 좋고요. G로 해도 되고 어떤 알칼리화가 핵심 기본 제품이고요. 거기에 혈관 염증에 좋고 고지혈증에 좋은 오메가3가 거기에 좋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거를 합하면 되고요. 그리고 노화 2월은 항산화라는 어떤 그런 단어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GB 아까 얘기했던 알칼리 삼총사고요. 그리고 키수수 프로젝트. 저희 아이들은요, 매일매일 그 쉐이크를 같이 저랑 먹습니다. 채소랑. 그래서 저는 그린캡스랑 단백질 쉐이크 같이 먹이는데요. 사실은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영양소가 칼슘,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식재료로 섭취하기 어려운 동물성 단백질 말고 식물성 단백질, 식재료로 섭취하기 어렵잖아요. 그것들을 가장 쉽게 섭취해 줄 수 있는, 보조해 줄 수 있는 짝꿍템이고요.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다이어트. 지금 하시는 분들 많죠? 다이어트 지금, 다이어트의 기본은 목표는요, 한 가지 목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겁니다.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려면 한 번에 올라가지 않아요. 노화된 차량이 금방 새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의 기초는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비타민, 미네랄, 그런 미량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양 결핍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에 집중된 영양을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 그 영양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게 가장 다이어트의 기본. 그리고 두 번째 기본은 항산화. 그리고 세 번째는 장 디톡스입니다. 그것들의 역할들이 더해져서 어떤 호르몬 불균형을 조화롭게 할 수 있고요.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기초대사량 높아지면 어때요? 우리는 젊어집니다. 몸이 20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제 둘째인데요. 리커버리도 막 씹어 먹어요. 그래서 자연이 더해진 아침 식탁, 그린캡스가 들어가면 되게 푸릇푸릇하고요. 그리고 쉐이크도 진짜 맛있게 초코우유라고 먹고 있고, 그리고 유산균은 매일매일 2포 먹는다는 걸 말리느라 제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젊어질 수 있는 식재료와 가장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양제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본 자연 어떤 치유 그 영양학 교수신데요. 이분이 쓴 책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좀 각성을 했다 그래야 되나? 되게 깨닫는 게 많아가지고, 되게 어떤 우리가 그 시장에서, 인터넷에 보면, 합성과 천연은 영양제는 효과가 똑같다는 얘기를 저는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천연 영양제는요, 다 천연이라고 해. 천연이라는 말이 되게 흔하게 쓰이더라고요. 저는 여기 거는 천연이야 라고 했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되게 띵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100% 천연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할 수가 없어. 너무 불완전하대요. 그래서 천연과 합성에 천연이 몇 프로, 한 10% 정도, 20% 정도 들어가면 되게 많이 들어간 거야 라는 얘기도 불과 10년 전에 전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천연과 합성은,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합성은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처럼 처방약처럼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영양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합성 비타민, 만약 비타민 C라고 하면 천연에서 어떤 천연 자체의 비타민 C 100%랑 합성 비타민 C랑은요, 너무나 큰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인디언 구스베리에서 그 비타민 C예요. 그러면 이 합성 비타민 C는요, 인디안 구스베리에 진짜 티끌만큼의 그 식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석유 찌꺼기에서 추출해서
인디안 구스베리와 가장 비슷한 분자 구조를 흉내낸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과연 비타민일까요? 우리가 몸에서 우리는 태초부터 이 영양 성분을 식재료에서 받아들여서 영양을 흡수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 이 합성 비타민을 과연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처음에는 착각할 수 있지만 이게 장복으로 가면 그 합성 비타민의 어떤 합성 성분들이 어떤 부작용이 일으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 책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영양소는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는 쉽게 흡수, 왜냐하면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게요. 천연 영양소예요. 그리고 합성은요, 고용량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고용량을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고용량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되게 뭐 몇천 밀리리터 비타민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흡수하지도 못해요. 용량만 되게 인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흡수율을 되게 높이는 방법은요. 우리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영양을 여러 번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흡수율이 또한 높은 게 천연이고요. 그리고 흡수율뿐만 아니라 식물 영양소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한 비타민이나 어떤 미네랄, 어떤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호르몬, 산소 함량, 효소 같은 어떤 부수적인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는 단 10%만 있어도 천연이라고 포기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얘기도 저는 되게 처음에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우리는 먹으면 된다. 합성이 나쁘다, 천연이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최소한 소비자가 합성인지 합성의 어떤 부작용, 어떤 좋은 긍정적인 부분, 왜냐하면 값싸잖아요. 값이 싸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영양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건 또 좋은 점이거든요. 근데 합성의 장단점, 천연의 장단점을 우리가 알고 구분해서 소비자가 먹어야지 그 정보를 우리가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업들의 이익 때문에 우리는 우리 건강을 진짜 지키지 못하는 게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합성 비타민 제조사는 소비자가 합성 천연 차이를 모르기를 원하는 거고요. 자연은 우리가 자연으로 영양을 흡수하는 이유가 있겠죠. 합성으로 다 해결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과학은 자연이 만드는 영양소를 절대로 복제할 수 없고요. 아무리 정교하게 흉내내도 천연 합성은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진짜 비타민을 먹으면 되는 거고, 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어떤 핵심 철학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식품에서 가장 원론적인 거죠. 식품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 베스트를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도움을 받는데 그 식재료와 가장 비슷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우리 몸에 좋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다이어트도 하시고 예뻐지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공유 중.